옛날 토익을 풀 때 파트 6는 다들 너무 쉬운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개의 문제가 있으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즘 토익은 어떨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 토익에서 파트 6 틀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요즘엔 어렵게 나옵니다. 예전과는 문제 출제 방향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생김새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정답을 골라내는 느낌 자체가 전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6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파트 6는 예전에는 빈칸 주의만 쏙쏙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만 살짝 해서 풀었죠. 파트 5를 풀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예전엔 해석 없이 문법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 긴 글을 모두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만 골라내는 그런 출제 방향성으로 문제가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빈칸 주의만 읽는다, 해석 없이 문법만 파악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 6는 파트 5랑 가까운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큰 오류입니다. 오히려 요즘 파트 6는 파트 7의 독해와 비슷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잘 읽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했던 구조 분석을 토대로 일부의 문법들을 파악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 6는 5에서 하는 것, 그 다음 7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파트 5에선 전치사구, 접속사, 서술어를 이용해서 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7에선 명사와 형용사, 부정어구들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를 잡아내는데요.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잘 엮여야 파트 6를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트 6 문제를 풀면서 이 6가지의 요소들을 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긴 글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을요, 예전에는 요 6번이 있으면 6번 빈칸 주의만 읽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으면서 글을 파악해 주세요. 자, 그럼 제가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명사는 노란색, 형용사는 초록색, 부정어구는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뭔가 우월한 재사용 가능 능력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랩 equipment, 우리의 랩에서 사용하는 장비들 만들어진 유리, 플라스틱 대신 여기는 명사, 형용사, 부정어구만 읽어도 충분히 이 문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얘네들은 재사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6번 자리가 있고요. 이 뒤를 보니까 플라스틱이랑은 비슷하지 않게, 플라스틱이랑은 다르게 유리는 근데 fragile 하다고 합니다. 자, fragile, 깨지기 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 그럼 이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ragile,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 6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요, 앞뒤가 서로 반대가 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진 접속 부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 B, C, D 뜻 한 번만 볼까요? In short, 즉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이거 반면에라는 뜻. 그럼 저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B를 정답으로 고를 겁니다. 여기에는 C에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 아니면 뒤에 presumably 이렇게 가정하건대, 예컨대 이런 애들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혼자 눈에 띄게 부정적으로 글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접속 부사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과 가장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however겠죠. 너무나 however는 대표적이어서 이게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흔하게 많은 문제들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느냐가 토익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확 바꿔놓고 바뀐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렇게 역접의 접속 부사를 골라줘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토익 파트 6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pecial precautions, 특별한 조심들, 이게 taken, 취해져야만 한다. experiments, 실험들, tools, 도구들, 유리로 구성된 이라는 뜻이 있죠. 그럼 유리는요, 깨지기가 쉽고 fragile 하니까 특별하게 precautions, 조심을 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유리로 된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centrifu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from이라는 전치사 때문에 명사라는 느낌은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토익은 못 풀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거나 특수한 어휘들은요, 조금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거 원심블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무 특정한 주제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어휘다 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럴 땐 brief and check, 간략한 체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hey, 이 유리로 만들어진 컨테이너들이요, not chipped, 뭔가 쪼개지지도 않고 scratched, 깨지지도 않고 아니면 compromised 되지도 않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compromise 이것도요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우선 compromise를 사전에서 찾으면요 되게 뒤쪽에 오염하다,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아마도 앞에서 깨지거나 뭔가 조각이 나거나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오염된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or로 이 chipped, scratched, compromised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세 개는 다 고만고만한 애들일 겁니다. 비슷비슷한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 compromised가 그렇게 무슨 뜻인지를 외우는 거, 그게 토익 공부에는 전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보면 나 이거 몰라서 이 파트 6를 틀렸어요. 저는 저기 있는 centrifuge 저 단어를 몰라서 파트 6를 틀렸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이건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을 정말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brief and 체크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번 자리에다가요 A, B, C, D 중에 하나의 문장을 집어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고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건 7번 바로 앞자리에 있었던 문장과의 키워드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키워드를 한번 쫙 체크해 놨어요. 좋은 점, 플라스틱 컨테이너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문장에서는요, 이 유리 컨테이너를 쓸 때 조심하라. 그래서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얘기를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한다? 앞뒤가 안 맞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얘네들 완전히 말려라. 사용하기 이전에. 글래스 비커는요. 글래스 비커라고 하는 애랑 글래스 컨테이너가 완벽하게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글래스 비커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네들은 따로 보관해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조심해라. 체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 치고는 흐름이 그렇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이렇게 하기 전에 모든 규정들 이것들을 다 봐라. 자, 그럼 이 규정이라고 하는 말과요. 체크라고 하는 말은 저는 너무 잘 결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결의 명사들의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냥 예쁘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도 말을 붙이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나머지 애들도 정답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 버립니다. 그럼 문제를 못 풀겠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골라내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애들을 풀 때 자꾸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빈칸의 바로 앞 문장. 바로 앞 문장에 있는 키워드들과 여기 A, B, C, D에 있는 키워드들을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일치한다라고 판단되는 애, 이런 애들을 체크해 주시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그럼 더 읽어보도록 하죠. 이 8번 문제는요. 읽어볼 필요가 없이 바로 정답 A를 고를 수 있겠네요. A, B, C, D를 보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어원이 같습니다. 구조 분석만 잘 하면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이거 구조 분석 한번 해볼게요.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quivalent까지 갖고 간다면 서술어도 여기 하나 데리고 왔고 이 안에 전치사구도 있고 접속사 잘 체크됐고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쭉 여기까지 갖고 갔습니다. 그럼 여기도 does not meet 라고 하는 서술어가 있고 이미 있을 것 잘 있습니다. including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서 flasks 이렇게 전치사구를 끊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of라는 애가 있어서 이 glass까지 갖고 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do remain 이라는 진짜 이 문장의 서술어까지도 모두 다 나와줬습니다. 자, 이 문장의 서술어는 or 하나, does not meet 하나, do remain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원래 한 문장의 서술어는 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while이라는 접속사, that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서술어가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속 접속사 계열의 것들은요. 서술어의 개수를 한 개씩 늘려주거든요. 이 접속사가 하나가 더 있으면 서술어의 개수도 하나가 더 늡니다. 그래서 만일 이 종속 접속사가 한 개 있었다면 서술어가 총 두 개처럼 보였을 것이고 지금처럼 두 개가 있으니 서술어가 세 개처럼 보였던 거죠.
서술어의 개수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접속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서술어의 개수는 그대로 한 개여야 합니다. 그럼 이미 접속사와 서술어의 개수가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make나 makes 같은 이런 서술어들은 버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기 A에 있는 과거분사나 making이라는 현재분사 혹은 동명사를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아까 우리 동명사 할 때 배웠지만 making이라고 쓰고 싶다면 이 뒤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딸려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made라는 과거분사는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뒤를 한번 봤더니요, 바로 빈칸 바로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있으면서 전치사 구가 왔지 목적어가 될 명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A를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만 한 글에 4개씩 있는 파트 6에서 4개 전부가 다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빈칸 주의만 보고 풀 겁니다. 그런데 요즘 토익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요즘 토익은 이런 출제 방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총 16개의 파트 6가 있다면 그 중에 3개 정도는 지금 8번을 풀듯 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3개는 해석이 정말 많이 필요한 문제들일 겁니다.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9번은 A, B, C, D를 보니까 전부 싹 다 명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원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뜻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이건 구조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네요.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읽어보죠. 자, 시도하지 마시라는데요. To use it. 그걸 쓰는 걸 시도하지 마시고 다르게 적절하게 calibrated 된 게 아닐 수도 있다. calibrate 뭐 정리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뭐 닦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뭐 유리, 플라스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적절하게 잘 조치되고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이게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잘 조심스럽게 rapid 싸주세요. 됐고요. 종이에다가 싸주시고 얘를 green recycling box 녹색의 재활용 박스에 넣어주세요. 버려달라는 얘기죠. 쓰레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대신에 여기 있는 receptacle 이라는 애를 노멀한 어디에다가 놔두기 전에 이 receptacle 이라고 하는 애들도요, 여기 있는 박스랑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적인 이러한 어떤 빈칸에다가 receptacle 어떤 박스를 갖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해석을 하실 때는요, 이거 너무 꼼꼼하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골치 아픕니다. 그거보다는요, 이것도요, 지금 제가 체크한 명사나 형용사나 부정어구들 있죠, 이걸 갖고 짝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 양, 낭비, 쓰레기 아니면 배열 배치라는 명사를 본다면요, 저는 여기다가 wrap it up 이거 해서 recycling box에다가 갖다 넣어야 된다는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면 저는 되게 손쉽게 C를 골랐을 겁니다. 꼼꼼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모르실 법한 단어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요, 이런 단어들을 모두 다 외워야만 토익을 잘 본다?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문장을 푸는 게 아닙니다. 파트 6는 글을 읽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글을 읽는데 이 단어를 몰랐다. 그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텨서 우리는 정답을 맞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 단어를 모르면 글의 흐름상 저 단어는 무엇이었겠구나 찍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토익에 나오는 단어가 100개가 있다면 100개 중 60개 정도의 단어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40개를 유추하시는 데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 900 이상을 맞아내는 데에 있어서 단어들은 정말 100 중 60만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단어를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6의 마지막 문제를 풀었는데요. 파트 6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빈칸 주의만 볼 수도 없었고요. 생각보다 많은 해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빠지지 않고 균등하게 그냥 모두를 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있었고 그 다음 문장은 존재했는지 단어들의 연계성을 자꾸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거나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골라야 하는 것, 그게 파트 6였습니다. 요즘에 좀 많이 어려워졌죠. 이 파트 6 많이 연습해 보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